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먼저 그냥 전체적으로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면 사실 간단해요. 1차 함수는 뭐 요런 꼴이잖아요. 선생님 그냥 몇 개만 그릴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범위를 나눠 볼게요. 범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가지 범위로 나눠 볼게요. 자, 이 지금 주황색 입장에서, 노란색이랑 주황색 입장에서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최대, 최소.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최대, 최소.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최대, 최소예요. 선생님이 지금 뭐밖에 안 했어요? 양쪽 끝값만 넣었어요. 양쪽 끝값. 자, 그 다음에 핑크색이랑 초록색 보면 똑같이 여기가 최소, 최대,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뭐 랩하는 것 같죠? 근데 어차피 1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양 끝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 잘 그렸네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그냥 이렇게 두 개로 할게요. 대표적인 예로. 자, 그리고 칸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를 좀만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그냥. 자, 그러면요.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에서 최대, 최소. 첫 번째에서 최소, 최대.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상황이 벌어져요. 무슨 상황이요? 특이한 상황. 뭐가 특이하냐면요. 지금 뭘 포함을 했을 때? 축을 포함을 했을 때 2차 함수의 성질 때문에 어디에 도달을 하게 되면 축에 도달을 하게 되면 원래 감소하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X축을 이렇게 표시하고 Y축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증가 감소는 X가 양의 방향으로 커질 때 Y가 양의 방향으로 가면 증가, 음의 방향으로 가면 감소예요. 그러니까 증가할 때 증가하면 증가, 증가할 때 감소하면 감소. 이거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감소하다가 누굴 만나서 이 축을 기점으로 혹은 꼭지점을 기점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이 지금 2차 항의 계수가 음수인 이 민트 색깔을 봐도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축을 만나면서 감소하게 돼요. 따라서 이 축이 있는 여기가 들어오면 최대 최소가 무엇이 아니게 되냐면 양쪽 끝이 아니게 돼요. 자, 여기서 최대 얼마예요? 여기죠? 요 이 범위에서. 근데 최소는 얼마예요? 요 끝에 값이 아니라 여기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어디? 꼭지점 혹은 축. 자, 우리 2차 함수의 성질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2차 항의 계수가 양수면 최소값을 가져요. 어디서? 축에서. 그 다음에 2차 항의 계수가 무슨 수면? 음수면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다? 축에서. 여기 꼭지점도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두 번째로 볼까요? 여기는 평범해요. 다시 양쪽 끝값이네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이제 노란색이 평범해요.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양쪽 끝값. 자, 근데 이제 여기 아래로 오면 여기는 이제 축을 포함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예요. 여기 끝부분이 아니라. 자, 그러면 가볍게 정리를 한 줄로 해보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가장 키포인트는 범위 안에, 주어진 범위 안에
축 혹은 꼭지점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요게 중요해요. 포함이 안 됐으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양쪽 끝값 넣어보면 돼요. 자,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다른 게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양쪽 끝값만 넣어보면 최대 최소를 알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뭐가 포함이 되면 축이 포함이 되면 축은 무조건 최대 아니면 최소예요. 꼭지점은 최대 아니면 최소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값은 들어가는 거예요. 최대값 혹은 최소값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갈 거예요. 양수 기준으로 할 거고요. 음수 기준으로 되는 거면 그것도 한 번만 짧게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한번 언급은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범위를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축을 기점으로 지금 기울기 양수인 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축을 기점으로 주어진 정의역 x의 범위가 여기를 3이라고 해봅시다. x가 3보다 작은 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예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최소값은 뭘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예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예를 들어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버리면 최소는 어디? 4를 넣었을 때. 최대는 어디? 8을 넣었을 때. 즉, 이 범위에서 최대는 F3, 최대는 F3, 최소는 F0. 이 범위에서 최소는 F4, 최대가 F8이에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로 아느냐? 그건 비교가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3이 커요? 8이 커요?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 마이너스 3이 커요? 8이 커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산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큰 값을 갖는 거고 축으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작은 값을 갖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거리가 6이죠. 3부터 8까지의 거리는 5가 되겠죠. 즉 F-3이 더 커요? F8이 더 커요? F-3이 더 커요. 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반대로 F0이 더 작아요? 아니면 F4가 더 작아요? 자, 4는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3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죠. 그쵸? 근데 0은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3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축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F3이 4가 더 작아요? F0이 더 작아요? F4가 더 작겠죠? 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최대 값을 갖고 축으로부터 가까워지면 최소 값을 가져. 이거는 언제?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축과 꼭지점에서 최소 값을 가질 때고 반대로 무엇일 때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그냥 정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최소가 되는 거고 축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똑같고 축도 똑같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냥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 반대로. 자,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두 부류로 주어졌을 때 어디가 최대예요? F4가 최대예요. 어디가 최소예요? F-3이 최소예요. 그냥 반대로 바뀌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걸로 가볼게요. 대표적인 유형을 선생님이 지금 풀어줄 거예요. 자, 어떤 유형을 풀어줄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4차 함수예요.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뜨겠죠. 선생님 3차 알려주신다면서 2차 함수도 아직 마무리 안 되는데 왜 갑자기 4차 함수로 얘기를 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주어지고 4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다. 그럴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알아요? 안다고 얘기 못 할걸요. 자, 알면 20가지 종류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근데 모를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x 플러스 2를 뭘로 치환을 해줄 거냐면 t로 치환해 줄 거예요. x 플러스 2를 t로 치환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t제곱 빼기 6t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준다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 t 빼기 3의 제곱 빼기 9 꼴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해요?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x는 t 빼기 2예요. 그쵸? 그럼 x는 t 빼기 2를 어디에 집어넣어요? 여기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t 빼기 2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양변에 2를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t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변하는 거예요. 자, 이거 완전 중요해요. 방금 렉 걸린 줄 알았죠? 자, 키예요, 키. 치환하면 뭐가 바뀐다? 범위가 달라진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진짜. 너무나도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거는 렉 걸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치환하면 뭐가 달라진다? 범위가 달라진다. 자, 달라진 범위 안에서 얘 축이 얼마예요? 3이죠? 3으로부터 기울기가 결국에 양수잖아요. 그쵸? 그럼 양수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고 축을 이렇게 그려요. 우리 정확하게 다 표시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를 빨리 풀려면.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최대. 뭐가 더 멀어요? 0이 더 멀죠? 그러면 t에다 0 집어 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0 빼기 3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9 빼기 9는 0. 그래서 f 뭐라고 써야 돼요? f0이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 원래 뭐 했어요? 처음에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했잖아요. 그러니까 x가 뭐일 때 복잡하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0을 갖고요. 자, t에다가 이번에 뭐 집어넣어요? 2 집어넣어요. 그럼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1 빼기 9는 마이너스 8. 그래서 f0일 때 마이너스 8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방금 살짝 실수할 뻔했죠. 이 정도로 민감한 주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을 쓸 때는 진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뭐 해준다 그랬어요? 3차 함수. 겁내지 말아요. 자, 3차 함수. 그냥 뭐 근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3차 함수는 딱 두 가지 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꼴이나 아니면 이제 뭐 부호가 양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요런 꼴. 자, 얘는 그냥 표현을 할게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할 거니까 그냥 끝까지 들어주세요. 3중근을 가질 때는 얘는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계속 감소하거든요. 3중근을 가질 때는. 그래서 솔직히 상관없어요. 양쪽 끝값 넣어서 작으면 최소, 크면 최대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요거는 기울기가 당연히 양수일 때고 얘는 음수일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요거는 뭐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끝값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간단하게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요 범위 최대 최소. 자,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요, 잘 보면 어디가 최소가 되냐면 여기 변하는 점이 있어요. 약간 2차 함수에서 축 모양처럼 생겼죠? 여기가 최소가 되고 여기가 최대가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처럼 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양쪽 끝값을 넣어보고 이렇게 변하는 점이 있을 건데 여기를 넣어주면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3차 방정식이 나온다면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3차 함수가 나온다면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모양만 알아두고 아 이렇구나.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최대 최소가 나오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는구나. 양쪽 끝값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2차 함수의 경우에는 뭐를 추가해서 축을 추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구나. 혹은 꼭지점을 생각해서 추가해주면 되는구나. 3차 함수의 경우에는 여기서 축이 아니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신경을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했을 때 치환했을 때 선생님마저 실수할 뻔한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범위가 달라진다. 자, 여기서 최대 최소 설명 끝낼게요.